네, 안녕하세요. 발표 자료가 지금 외부로도 같이 공개돼 있어서 지금 중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필요하시면 PDF 버전 다운로드 받는 링크랑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을 방해하는 형태로 발표를 시작하게 돼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고요.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 비 오는 날 정치를 잠깐 개발이랑 좀 무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도 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도시가스에서 선행연구팀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강의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언어 자체가 워낙 좀 개발 언어로서 코무합니다만 아니면 문성합니다만 이런 분들께서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언어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어떻게든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깃허브에도 어떻게든 연락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아님주의입니다.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API 서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를 삽질해 나가면서 배웠던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걸 R로 어떻게 하는지, R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굉장히 어설프지만 날씨 챗봇 같은 것도 카카오톡 그 비즈니스 모델 계정 갖다가 연결해서 예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크롤링을 조금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자료가 같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쳐요. 먼저 물론 맨 앞에 기획이란 게 있어야겠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한 다음에 결과물을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줄 건지 아니면 문서화를 통해서 보여줄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칩니다. 그런데 요즘 잘 나간다고 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은 딥러닝을 요즘 파이썬이 좀 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에 거 다 알겠고 가장 중요한 게 제품화인 것 같아요. 제품화라고 하면 당장 이 분석하고 모델링한 결과물을 서비스에 올려서 그걸 활용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 문제 같은 걸 풀었으면 분류 문제를 푸는 기능을 제품에 탑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모델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알아서 제품 기능에 포함되고 그러지 않아요.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그동안은 많은 경우에 그래서 모델을 제품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과 같이 일을 했어야 됐고 그것 때문에 파이썬이 조금 더 선호되는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개발자들도 익숙한 언어고 제품화할 때 사용되는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R로도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구원 팀에 이제 저까지 연구원이 3명 있고 제가 챗봇 엔진 만들고 있는데 서버 만들기까지 포함해서 저 혼자 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이 그런 굉장히 적은 리소스 내에 어떻게든 해내기의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서버 쪽 아니면 제품화 쪽 노력을 제가 좀 덜 들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핫한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굉장히 작은 서버를 만들어서 API로 통신해서 서비스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 서비스들이 HTTP 통신을 하게 하기 같은 거 와중에 제가 만든 거를 중간에 하나 마이크로 서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끼워 넣을 수만 있으면 제품화하는데 좀 거기까지만 공부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장점이나 단점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여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헛된 망상을 품은 거예요.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펑션 쪽, 그 다음에 로고 쌓는 거야 뭐 DB였을 테니까 뭐 서버, 아주 작은 서버 하나만 HTTP 통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서버만 만들 줄 알면 제품을 하는데 조금 덜 노력을 들이고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은 API 서버를 R로 만들어 보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이제 HTTP라는 통신 규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면 두 개만 알면 된대요. 심지어 get은 데이터 주기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포스트만 알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제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설명을 좀 해보면 get이란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것. 이 정도면 깔끔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그러면 정해진 대로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돼요. 보통 저희가 보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보는 웹페이지들 또 마찬가지로 주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전달해서 주는 거죠. 이거는 크롬 개발자 도구를 제가 펴서 네트워크라는 탭을 본 건데 이 주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파일 리스트 같은 걸 주기로 서버에서 정해져 있던 거랍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주는 건 못하겠고 우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멘트만 먼저 던지게 해보자 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써야 될 아래 패키지는 저그라는 겁니다. 제가 파이프 연산자라는 걸 좋아하는데 그쪽으로 서버를 작성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유일한 패키지여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여타 간단한 뭐 익스프레스라든지 플라스크라든지 다른 언어에 사용되는 언어들처럼 짧은 몇 줄만 갖고 우선 급하게 서버를 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크롤링 발표 자료 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청하는 법은 제가 좀 잘 알아요, 다행히. 그래서 HTTR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서 CURL로 그 HTTP 요청을 해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서버를 만들면서 테스트 코드를 동시에 작성하기 쉬운 상태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뒤에 있던 거 실행을 해서 아래에 있는 게 실행이 됐습니다라는 멘트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실행을 해봤더니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잘 해준 거예요. 타겟이라는 곳에 get 요청을 보내서 받은 컨텐츠가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R로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get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를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R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지만 물론 이후에 굉장히 큰 난관들이 있었지만 이제 포스트 서버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포스트 서버로 가게 되면 좀 더 허들이 있었어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진 거죠. 뭐였냐면 이제 요청이랑 응답이란 걸 사실 get 요청 때는 get 요청을 할 때는 그게 요청이구나 응답이구나라는 개념을 잘 몰라도 써먹을 수 있는 상태기는 됐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트라는 놈은 이제 요청에 바디를 실어 보낸다 뭐 이런 헤더에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요청 헤더에 body라는 이름으로 값이 더 실어져서 들어가면 포스트인 거고 그게 없으면 get이라는 거랍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내가 함수에 인자를 추가해서 넣을 수 있으면 포스트 요청인 거고 인자가 없이 그냥 함수가 바로 실행을 해주는 거면 get인 거구나 라고 저는 함수단위에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글자 처리를 좀 해주는 패키지를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자 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센트라는 이름으로 문장을 받으면 띄어쓰기가 몇 개 있었는지 화이트 스페이스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걸 만들어 봅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R로 만드는 API 서버 삽질기라는 이 발표 자료의 제목을 들어가면 아마 띄어쓰기가 3개 있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는 패키지 2개고 뭐 스트링 R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글자를 다루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잘 제공해주는 아래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띄어쓰기라는 걸 세는 것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을 했고요. 정규 표현식을 조금 더 유용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키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count_WS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걔를 포스트 명령
왔을 때 처리해줘. 그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돌려줘. 라는 식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HTTR 패키지로. 저는 포스트 요청하는 건 뭔지 아니까. 거기다가 받은 컨텐츠가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3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잘 대답이 왔습니다. 이제 인코딩 이슈가 발생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 한글, 윈도우에서 한글 인코딩, 윈도우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윈도우, 죄송합니다. 어쨌든 포스트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get이랑 포스트 서버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이대로 그냥 만들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패키지들이 이제 웹서버 만들기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우선 HTTP UV라는 게 오른쪽에 있는 모든 패키지의 기반 패키지예요. 그 RStudio라고 R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IDE인 RStudio라는 게 있는데 RStudio는 IDE가 그냥 로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서버 버전이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RStudio 좋아하는 몇 안 되는 기능 중에 하나는 그 도커를 사용해서 뭔가 큰 자원의 서버를 활용할 때 환경 세팅을 해서 컨테이너를 올렸는데 그게 RStudio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면 뭔가 HTTP로 뭐 리모트 세팅을 하거나 리모트 인터프리터 같은 기능을 찾아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에서 직접 그 컨테이너에 접속해서 IDE 상태의 뭐 콘솔이나 터미널이나 스크립트 창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버의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게 HTTP UV라는 패키지여서 조금 안정성 측면에는 괜찮구나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픈소스라는 게 설명서가 충실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시간이 없고 오픈소스를 쓰는 이유는 잘 돼 있는 거 빨리 갖다 쓰기잖아요. 우리 좀 원론부터 알고 공부할 거고 뭐 머신러닝 위해서 서영대에서 공부할 거면 박사 해야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생태계에 있는 패키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티큘레이터라는 패키지는 R에서 파이썬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패키지고요. 그래서 플라스크를 이걸 이용해서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한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해외적으로도 뭐 시도해 본 경우에 당연히 있겠지만 GitHub 스타수만 해도 이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플라스크가 더 훨씬 범용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것 때문에 버그 이슈 이런 것도 별로 없겠죠. 설명서 문제도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래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좀 검색이나 찾아보는 걸 시도를 해봤는데 앞에 어느 분께서 미리 삽질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동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해 봤습니다. 겟서버를 실행을 해봤는데 뭐 문법이 조금 다르지만 플라스크 서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작성해서 실행을 했더니 잘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회사 서버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웹 서버는 엔진엑스로 되어 있고 WAS가 이제 플라스크로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극명하게 장단점이 갈려요. 풍부한 자료가 있고 사람들한테 질문할 게 많지만 파이썬도 알아야 되고 레티큘레이트 때문에 파이썬으로 인터페이싱 되는 R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되고 이런 좀 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능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고 있기는 한데 오늘 발표 때문에 제가 카카오톡 날씨 챗봇 같은 걸 좀 R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다른 허들들이 뭐가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갖고 G사 클라우드랑 플러스 친구라는 걸 사용을 했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그라는 R 웹서버 만드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로그DB를 쓰려고 하다가 날씨봇 그 코드 올라져 있으니까요. 뭔가 R 쪽으로 공부하는 거 보고 싶다. 이제 챗봇이란 걸 얼마나 노가다로 개똥같이 만드는지 코드의 쓰레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가서 이슈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이딴 식으로 만들 거면 저리 꺼져라.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놀아줘 형식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체레스터라고 하는 플러스 친구예요. 지금 등록하셔서 날씨 물어보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올려놓긴 했지만 절대로 지금 사진 찍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체레스터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발표 자료 링크를 참고하셨으면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DB 쪽에 무언가 컨트롤하고 세팅하고 DB를 설정해서 뭔가 다시 뭐 보고 걔 때문에 돈 나가는 거 신경 쓰고 이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닥스 쪽에 스프레드시트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설문 작성하는 거인 구글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폼. 뭔지 아시죠? 그걸로 대답을 입력하는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관악구 감사합니다. 대답했나요? 야는 대답 못해요. 어쨌든 야는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멘트를 할 거예요. 어쨌든 폼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글 폼을 세팅을 만들고 걔를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연결해 준 다음에 구글 폼에 입력하기 같은 패키지가 있어서 그걸로 로그가 들어오는 쪽 그냥 입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에 챗봇 사용 로그가 남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사용도 간단합니다.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복수동 감사합니다. 복수 중로는 진짜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구글 폼을 만들어 보고요. 이거 만드는 건 아실 것 같고 그 질문 쪽에 이제 그러니까 질문 제목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저 키라든지 뭐 컨텐트라든지 이런 걸 작성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응답 탭에서 시트 연결하기 같은 걸 만들면 폼 하나랑 시트 하나랑 만들어지고 지금 올려주시는 것들이 제가 연결해 놓은 시트에 차근차근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중에 이렇게 폼 만드는 주소에 제일 위에 보시면 주소에 오른쪽에 슬래시하고 에디트라고 붙어 있어요. 그 뒤에는 에디트까지만 빼고 그 주소를 사용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그냥 설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서버에 기록하기 같은 짓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쪽에 정보를 갖고 오기도 잘 돼 있어서 질문 뭔지 까먹었어. 네임 이름 까먹었어. 그러면 갖고 오기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잘 올렸어요, 심지어. 포트를 80포트를 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루를 소비하긴 했습니다만 8080 열고 안 돼서 왜 안 되는지 이해 못했지만 크게 이해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서버가 SSH로 통신을 하다가 그냥 끄면 서버가 꺼지더라고요. 여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이 챗봇에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뭘 찾았냐면 스크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얘가 가상으로 세션을 열어서 그거를 내가 바꿔서 끄면 안 닫힌 상태다라고 끄면 제가 보고 있는 창을 꺼도 뒤에 있는 게 계속 돌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어서 써봤는데 결국에 잘 되긴 했습니다. 결국엔 잘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3분 정도가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1년 뒤 날씨 같은 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답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 뭐가 되었건 지금 저한테 서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제가 언제 다시 공부하고 앉았나,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에 R을 배울 때 파이썬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그 데이터 분석으로 배우게 되면 콘솔에 직접 명령하기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절차지향적으로 작성하게 돼요. OOP 같은 거는 전혀 엄두도 안 나고 서버 같은 아예 실행을 해놓고 걔를 디버깅하기 같은 거는 디버깅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함수 하나만 만들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서버까지 만들어야 되고 서버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찾아봤는데 또 이제 저한테는 완전 가분한 펑션 애저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서버리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앞에 있는 애가 잘만 갖춰져 있으면 서버도 없어도 된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드디어 리눅스에 R 런타임이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실행되고 있는 상태인 것만 제가 보장할 수 있으면 그러면 API 서버를 만들 수 있는 거래요. 근데 R 펑션을 직접 서비스해주는 몇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도미노랩이라든지 MS라든지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 구축을 해야 돼서 오픈소스를 좀 찾아봤는데
오픈파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버리스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건 뭐 이런 생태계를 지원한답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표준 입출력으로 각 컨테이너끼리 통신을 한대요. 그때 저는 그러면 R도 되는 거 아니야? 언어 프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급하게 제가 R 예시를 짜갖고, 야 니네 R로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주 감사하게도 저를 컨트리뷰터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5줄 정도 기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쓸 수 있게 다양한 예시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도커를 좀 알아야 되는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석사 공부할 때 그 딥러닝이라는 거를 어설프게 공부해 보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GPU를 설치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허들이 있는, 그러니까 14년 때니까요. 지금은 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합니다만, 저는 환경 세팅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우분투 깔고, 엔비디아 뭐 그래픽 카드 깔고, 화면 안 켜져서 다시 지우고, 이런 걸 한 달 하다 보니까 도커 같은 애가 저한테는 엄청 구세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도커를 좀 그 전에 미리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API 서버를 공부하는 것보다, 서버 만들기를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선택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도커를 사랑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에도 우분투랑 윈도우랑 듀얼로 깔려 있고, 윈도우에도 도커를 깔아놨고, 우분투에도 도커를 깔아놓고, 양쪽 다 쓰고 있어요. 깃허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쓰시겠지만 안 쓰신다면 혹시 사용하는 걸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R 사용자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API 서버 만드는 데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심차게도 저 아이콘에 제 연락처 누르면 제 연락처로 가게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이 자료를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지금 당당히 광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그 챗봇 시연을 여기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컴퓨터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지금 시간을 못 쓴 거거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너 뭐 하는 놈인지 다시 좀 설명해주면 어떻겠니 같은 게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쉬는 게 더 좋으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지만요. 네네. 저 R을 쓰면은 그 퍼포먼스 이슈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하기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 오픈소스 R 같은 경우는 싱글 스레드 기반이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있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던 레볼루션 R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R인가요? 그게 약간 스레드를 병렬로 처리하는 게 잘 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성능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성능 이슈를 도커로 완전히 그냥 리소스를 제한해서 여러 개를 켜버리는 형태로 해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파스 같은 경우는 앞에 도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웜이라든지 그 컴포즈가 마이크로 컨테이너들이 껐다 키는, 아니면 어떻게 켜져야 되는지에서 정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오픈파스 내에 그 정책이 좀 정교하게 잘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켜지는 런타임이 켜진 타임이 거의 제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능 이슈는 저는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게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만들었다 보기 좀 그렇고. 서울도시가스에 가스 앱이란 게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시면 가스 고객센터 앱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챗봇이 있고요. 쓰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많이 써주시면 제가 열심히 들어오는 데이터 분석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R 소개를 좀 더 해야 되나 라는 거를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R 컨퍼런스 쪽에서만 발표를 하다가 여기는 조금 더 일반 개발자 쪽인데 R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장표를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서
R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가요?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꾸역꾸역 R을 좀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끝인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좀 낫네요. R 같은 경우는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좀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우선 인덱스가 1로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로 저는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언제 그거 적응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미 0이 인덱스가 익숙해진 분들이 반대로 R 하기가 좀 힘드세요. 그러니까 파이썬 하세요 제발. 그냥 멋있는 데서 사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1로 시작하는 언어로 할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쉬를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면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공부할 때 배쉬를 몰라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언어들이 배쉬를 기본적으로 아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고 그쪽의 명령어가 뭐가 됐든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같은 무책임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배쉬가 뭔지부터 모르는 사람한테는 엄청 큰 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배쉬를 몰라도 된다가 저한테는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역사가 깊어서 통계 쪽, 그 다음에 그런 수치 연산,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이쪽에 대해서 생각보다 좋은 패키지들이 많이 성능 좋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표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시각화에 아주 미쳐 계세요. 예, gg플라2라고 하는 걸출한 패키지서부터 뭐 샤이니서부터 시각화 쪽 패키지가 이제 gg플라 때문에 촉발된 이 엑스트라 생태계가 굉장히 커서 예쁜 거 진짜 많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나온다 싶으면 다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게 아니라 R로 쓸 수 있으면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떠들기 전에 조금만 더 궁금증이 있으시면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기 네. 기왕 이제쯤이면 관심이 좀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 API 서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그 프레임워크랑 플라스크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픈파스까지 네네네. 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쓰고 계신 게 뭐고 어떻게 변화를 하셨는지 좀. 상반기에 구현하고 지금 프로덕션 올라가 있는 거는 플라스크 기반으로 돼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챗봇이 지금 텐서플로우 모델로 돼 있어서 플라스크를 병행해서 쓰는 형태가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완전히 그냥 텍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은 순수 파이썬 플라스크 모델로 되어 있고, 그 앞단에 이제 전처리 쪽이 R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플라스크로 작성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했고, 계획이 지금 파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 로컬 테스트는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나시 챗봇은 자연어 처리나 자연어 이해에 대한 모듈 같은 건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글자 단위로 바로 무식하게 인지해서 다 if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라고 해야만 버튼 다시 올려주고요. 그래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랑해 같은 느낌이라서 많이 써봐 주시면 제가 열심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빨리 끝낼까 싶은데 한 3분만 쉬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더 멋진 발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저 연락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3분만 이거 켜주세요. 네,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네. API 서버를 굳이 R로 파이썬으로 다 안 하고 R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제가 익숙해요. 제가 석사 기간 동안 1년 반 동안 R로만 했고, 파이썬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발이란 걸 전혀 모르시는 사람이 양쪽 두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R이 훨씬 생산성이 빠릅니다. 물론 뒤에는 다시 다 배워야 되긴 합니다만 알아야 될 지식들이 좀 구간별로 분산돼 있어요. 파이썬은 앞에 좀 해야 될 거 많고. 이 작업하시면서 요구되는 파이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인덱스가 0이라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아, 이건 농담이고, 그 뭐랄까 배쉬라는 게 익숙해지는 게 되게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 그게 처음에 R이라는 놈으로 한참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배쉬라는 게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게 적응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파이썬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패키지를 설치할 때 PIP라는 명령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마다 설치해놨더니 패키지 없다고 그러고, 이런 데서 뭐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었는데, R은 최소한 그런 건 없거든요. 물론 새로 다시 깔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콘솔에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그게 어려운 문제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벌써 이제 R 생태계의 설명서 보기가 좀 더 익숙해져서 파이썬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텐데 조금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OOP 기반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생태계다 보니까 그걸 또 알아야 된다는 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R은 패키지가 대부분 절차지향적으로 작성돼 있어서 그냥 함수 쓰기로 끝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욕하려는 건 아니고요. R이 좋다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맞는 타입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라고 공유하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게 뭐랄까 더 범용적인 생태계가 잘 돼 있는 좋은 언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파이썬 안 좋아요 했다가는 계시는 개발자분들한테 엄청 욕먹을 게 뻔한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R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인덱스가 1로 시작합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내려고 했다가 딱 맞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개발자분들이니까 스타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